예, 안녕하세요. 오늘 앞의 시간까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 기능들을 사용해서 이제 연습 문제, 모델을 한번 모델링을 하는 그 과정들을 몇 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명령어를 몇 개만 써봤는데요. 사실 이제 음, 그 자유형식 안에 이제 기본 서비스를 만드는 기능들은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예제를 가지고 떻게 쓰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옵션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특성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자유형식 모델링에서는 이거 왜 우리가 서피스 작업을 하면서 이 품질이 어떻게 분석이 되고 떤 고품질의 서피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지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 서피스 피처 중에 이제 스윕과 로프트, 블렌드, 뭐 선직면, 그다음에 UV 메쉬, FM 패치, 엔사이드, 뭐 잘라낸 면, 루프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뭐 따로 본 동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서 따로 다루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수업은 차후에 또 연장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 중입니다. 예. 자, 점과 커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점이 모여서 사실 커브가 되고요. 커브가 모여서 서피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과 서페이스는 항상 이제 세트로 따라가고요. 나중 이제 수업에 저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STL 데이터, 이제 3D 스캐너로 데이터를 쭉 찍게 되면은 그걸 이제 3D CAD로 가져왔을 때 포인트로 포인트 클라우드 이제 점 집합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서 포인트와 커브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서피스가 되죠. 그런 단계들을 우리가 이제 역설계라고 하고요. 그런 서피스를 기반으로 해서 면이 어디에서도 워터타잇이라고 그러죠. 어디에서도 물샐 틈 없이 꽉 닫혀져 있는 클로즈된 서피스들로 구성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솔리드로 우리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 열려져 있는 서피스다라고 하면은 솔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쉘을 전 시간에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구성돼 있어서 이제는 물살 틈 없이 워터타이트한 서피스들로 구성이 됐다 라고 판정을 했을 때는 sow라고 하는 봉합이라는 명령을 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sow를 하기 전에 이제 브레인 오퍼레이션을 써서 교차된 어떤 서피스들이나 솔리드나 그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명령어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소우 기능이 이제 포함됩니다. 연산은 이제 그 자리에서 더하고 빼고 그런 연산들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솔리드로 만든다. 세 개의 명령어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shell, so, boolean operation 이렇게 세 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솔리드를 가져와서 이제 뭐 물론 이제 히스토리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히스토리가 없는 뭐 종이 포맷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툴들에서 가져온 그 다양한 포맷들을 가져오면 피처 이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해를 시키고 중간에 이제 삭제를 하고 서비스 작업들에서 이제 잘 마무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시 shell show 불리는 오퍼레이션을 써서 이제 솔리드로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리사이클 됩니다. 좌측 이제 하단에 보이시는 이제 그림들은 우리가 이제 STL 데이터나 포인트 클라우드로 가져온 데이터들의 이제 원본이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서피스를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포인트 데이터들만 불러오는 이런 점집합의 경우에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UV 곡선을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경로
U 곡선을 막 이제 만들고요. 여러 개를 만들고 좀 더 정확하게 위해서 막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V 곡선을 또 단면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치고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서피스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고역스러웠고 가장 많이 이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명령으로 몇 시간씩 걸리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뭐 CAD 기술들이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방에 처리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역설계가 아니라 진짜 이제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는 이런 커브들 쭉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떤 가이드가 되는 거나 아니면 스파인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곡선들의 연산을 설계자들이 알고 있어서 이런 와이어 프레임으로 뼈대를 구성한 다음에 솔리드를 서피스를 만들고 솔리드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피스 저희 이제 GW 3D에서 서피스 모델링의 이제 장점은 뭐 요즘 뭐 툴들이 뭐 그렇게 뭐 많이 좀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미들레인지급에서 그런 좀 약간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 기능들도 뭐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을 사용을 해봤는데 서비스 기능은 거의 뭐 그 탑 클래스 안에 드는 수준이지 않을까. 저렴한 미들레인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뭐 저렴하다 해도 뭐 연에 뭐 한 1000만원 정도는 더 들어가 있죠. 뭐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 모델링이 가능하다. 서피스랑 솔리드가 합쳐 있어도 우리가 이제 결합이라는 기능이나 불린 오퍼레이션을 써서 충분히 모델링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로 GW3D는 지금 금년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지금 PC 버전, 상용 버전이 나온 지가 지금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꽤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피스를 만들고 솔리드를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면분석이라는 기능을 써서 품질을 한번 봤어요. 이런 어떤 곡률이 매끈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런 라인들이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고 중간에 이제 끊기는 패치 부분에서 끊기는 거 없이 그런 전이 영역이라고 그러죠. 패치와 면과 면 사이에 넘어가는 영역에서 매우 부드럽게 연결되는 품질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3D 커브에서 만들어진 서피스의 품질은 상당수 전이 영역에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런 품질들은 제품의 품질로 이어진다 라는 거죠. 맨날 이제 뭐 깍두기 그리고 그러신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좀 뭔가 매끈하고 이제 최종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넘어가서요. 핵심 피처들 중에 스왑이라는 명령을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아이콘은 이래요. 이제 프로파일, 이제 섹션이 되는 거죠. 프로파일을 이게 뭐 커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면이 갖고 있는 모서리일 수도 있고요. 뭐 와이어 프레임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단면이 있으면 열리거나 혹은 닫혀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제 닫혀 있는 프로파일이라고 하면은 엔드캡 기능을 써서 내가 여기를 열겠다 하면은 이제 서피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엔드캡을 내가 닫겠다라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는 솔리드가 됩니다. 하나의 단일 프로파일입니다. 단일 프로파일 프로파일 섹션은 하나예요. 그리고 경로도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왑이죠. 경로를 따라가는 하나의 단면. 경로는 접선 커브와 라인 등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에서 제가 이제 요거는 블로그에 올려드릴 겁니다. 프리폼 서피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거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굳이 우리가 이제 막 열기 버튼 통해서 경로 이제 힘들게 찾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우스로 탐색기나 바탕화면에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파일의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작업 화면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은 모델이 열리고요. 요게 아마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뤄볼 스윕부터 트림드 플레인 로프까지 전체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는 10개의 객체가 있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스윕 아이콘 누르시면 이런 형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상이 좀 간단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뭐 원칙은 단순해요.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셔도 실제 현업에서 쓰시는 모델을 보면 다 그 범주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나머지 붙어있는 나머지 영상들이 복잡하고 덜 복잡하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실무랑 크게 동떨어진 영역들은 아닙니다. 스윕 기능을 누르시고요. 자, 스윕은 그래요. 원 프로파일, 원 패스, 노 바운더리 컨스트레인. 이게 뭐냐? 그러니까 얘는 둘만 생각하는 겁니다. 얘가 연결되는 과정에 인접해 있는 어떤 서피스가 있어가지고 걔가 또 공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끈하게 만들겠다, 어쩌다 자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생각하겠다. 경계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자, 스윕 명령 있죠. 형상에서 들어가서 보시면 스윕은 3D 영상을 만드는 최종 명령어들인 형상 탭에 있습니다. 스윕 명령을 사용을 하시고요. 자, 프로파일은 이제 단면이라고 하면 또 더 직관적이었을 텐데 프로파일 P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얘가 따라가는 경로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셀프로도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동일 평면에서 이제 끌고 가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자, 어쨌든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센터점이에요. 그리고 경로를 선택을 합니다. 경로를 선택을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요 가이드 경로 커브를 좀 동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하실 때는 이런 어떤 원칙을 막 나는 뭐 힘들다, 너무 빡세다 라고 하시면은 굳이 이렇게 가이드 커브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은 경로 커브를 이 프로파일 커브에 내가 가이드 시키고 이끌고 싶은 원점에다가 센터에다나 아니면 뭐 여기 끝점에다가도 최소한 요 프로파일 커브에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보통 그리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안에 프레임이나 몇 가지 이제 기본 옵션 등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동떨어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 프레임이라고 마우스로 이제 프레임이 몇 가지가 이제 존재하는데요.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른 명령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됩니다. 어떤 이런 이제 명령어에 대한 포맷은 거의 다 유사해요. 자, 기본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가장 기본 값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팅으로 거의 한 80~90%는 이걸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어디에 있건 상관없어요. 나는 얘를 여기다 끌고 그냥 오는 겁니다. 경로, 무조건 이 경로를 지나가게 하겠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 스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 자유 형식과 그 다음에 여기 데이텀과 와이어프레임과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짜집기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냥 세트 명령입니다. 네. 기본 프레임이 있고요. 얘가 어디에 있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네. 얘를 프로파일을 여기다가 강제로 그냥 옮겨서 마치 여기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그 공유를 유지를 시키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사져 있는 거는
얘가 접선 여기에다가 프레임을 데이터 평면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서 노멀한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있는 것처럼 이제 쭉 잡아당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차는 얘가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센터점이 쭉 가서 여기에 연장이 돼요. 네, 여기에 연장이 되는데 실제로는 요 경로가 사실은 좀 더 아래쪽으로 길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원래 있던 얘도 그냥 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얘가 연장을 해서 이쪽이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공률 이거 보시면 여기 이제 반경이 얘가 좀 좁고 넓죠. 예.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어디에 맞추느냐? 예, 아니 저기 경로를 어디에다 맞추느냐? 프로파일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투영을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곡률 중심에서 얘를 경로를 지나서 노멀한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 경로 요 방법은 거의 뭐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있는 곡률과 여기에서 얘가 이제 자기 위치로 땡겼다 보니까 반경이 좀 더 커지죠. 예,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죠. 이번에는 얘를 이 경로는 이제 고려를 안 하고 이제 경로 자체를 그대로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네. 대신 이제 곡률 반경은 더 커지기 때문에 얘도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더 길게 나가게 됩니다. 네. 경로를 따라서는 좀 이해되시죠? 여기서 보시면 시작점이 이제 이쪽 끝단으로 가요. 네. 이렇게 끝단으로 가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프로파일이 닫혀져 있다 라고 하면은 프로파일 캡, 엔드 캡 부분에서 얘가 활성화가 됩니다. 기본 프레임으로 놓고요. 나머지 여기 G축과 X축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사실 이제 그 절대좌표는 이제 X, Y, G 색상이 조금 뭐 어둡게 나오거나 뭐 훨씬 밝게 나오거나 하면 좀 구분하기가 좀 편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G축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이렇게 동일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Y축 이렇게 약간 그 좀 비틀었죠. 네, 비틀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요거는 시간이 나시면 이제 곡선과 이제 곡선 요거를 이제 G축과 X축 요거의 G축과 X축을 지금 보시면 G축은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X축은 뭐 여전히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바꿔주면은 위로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따라서 쭉 가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경사지게 만들어지거나 그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커브들을 3차원상에서 좀 몇 개를 만들어 보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옵션에서는 이제 얘를 여기서 이제 또 그 수축이나 확장을 써서 이렇게 이제 두께 값을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마치 단일 컵으로 돼 있지만 닫혀져 있는 프로파일처럼 또 인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엔드캡을 또 따실 수도 있습니다. 응용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 개의 스케치와 여러 개의 가이드 커브와 여러 개의 섹션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충분하게 이제 단축을 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측과 외측을 이제 왜곡을 시켜서 원래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껍고 크게 조절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앴겠는데 다양하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경로를 따라서 시작 부분에서는 요 프로파일이 갖고 있는 원래 길이를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끝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스케일 그냥 밸류예요. 2.2배만큼 더 키우겠다. 비율을 전체적으로 키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림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특정 각도를 주어서 이렇게 비틀어 주실 수 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선형적으로 비트는데 0도부터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가는데요. 여기 이제 변수로 돼 있는 거는 내가 특정 지점을 여기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여기서 비틀림 각도는 몇 도다. 마이너스 10도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를 해서 얘가 이제 비틀림 각도가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도, 여기선 뭐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변수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해보면 이런 서피스가 만들어지죠. 솔리드가 만들어지죠. 이런 게 이제 스윕이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만들 때가 있죠. 이제 로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로프트, 그 다음에 바이레일 로프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로프트는 이게 스윕과 로프트의 차이는 그거예요. 로프트는 섹션, 단면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스윕은 하나여야 됩니다. 경로를 따라가는 건데요. 로프트는 단면을 따라가는 겁니다. 단면과 단면을 이렇게 연결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대다수의 그 프로그램들은 이 로프트라는 명령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로프트, 바이렐 로프트 이런 기능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로프트나 스윕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일단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로프트는 이제 프로파일은 2개 이상 가질 수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굳이 로프트를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스윕 만들면 되죠. 이제 로프트는 단면이 여러 개고 2개 이상의 단면을 내가 그 안을 꽉 채우는 서피스로 이제 이어서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 커브는 없습니다. 예. 가이드 오브 커브를 안 쓰고 각각 단면이 계속 연속적으로 바뀌는 형상이에요. 경계 구속은 얘는 있어요. 보시면 2가지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섹션 사각형만 있고 원형만 있어요. 이 2개를 연결을 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여기는 꼭지점이 4개가 있고 원형은 없어요. 그래서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을 서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지점을 조정을 할 건지, 매끈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비틀 건지, 이제 이걸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예시에서는 쭉 그냥 연결을 하는데, 그냥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요놈들이 바운더리 경계에 이 시작과 끝에 경계죠. 네, 여기에는 분명히 요 서피스들은 이제 곡률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반듯하니까 곡률이 0이죠. 제로의 곡률을 갖는 경계와 구속을 줘서 조합을 하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로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네. 드라이브 로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인도하다, 인도로 할 거예요. 인도를 한다라는 건 뭐죠? 가이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경계가 옆에 이제 경계가 있죠. 근데 나는 1차적으로 나는 가이드를 따라가야 돼. 딴 놈은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곡률 맞추기도 바쁜데 이거 맞추고 나면 딴 놈 못 맞추는데, 어디서 감히 이 바운더리가 와서 붙어서 거기에 곡률을 유지를 시키라는 거야. 어떤 놈이 와서 붙을지 알아서. 옆에 놈 신경 쓰면은 요 가이드 커브를 따라가는 곡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커브 로프트랑 바이레일 로프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경계 구속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예. 만들 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레일 로프트 같은 경우는 프로파일이 얘 같은 경우는 2개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근데 얘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고 가이드 커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스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2개는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바이레일 로프트 같은 경우는 수입이랑 약간 세트 느낌이 나요. 이렇게 해서 대신 이제 얘는 가이드 커브를 두 개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예, 당연히 프로파일은 무한대로, 그러나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가이드가 두 개 있어야 된다 라는 거.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계 구속 따위는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약간 좀 세트인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이드가 있지만 여기 이제 절점 1 어디와 어디, 원형에 있는 어디랑 어디랑 연결할 건지 또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요. 로프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버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로프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단면이 두 개죠. 네, 왼쪽부터 해볼게요.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입에 말고 여기 수입 명령 오른쪽에 로프트, 드라이브 로프트, 바이럴 로프트. 네, 다 엔드캡 기능들이 있어요. 자, 프로파일 유형이 있고, 자, 선택을 하는데, 자, 여기 선택하고요. 한 개 찍혔는데 이렇게 갑니다. 자, 커브가 이게 지금 하나씩 얘가 하나 단면이고요. 얘가 찍으면 하나 단면이고 얘도 하나의 단면이에요. 어때요? 얼핏 보셨을 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쭉 지나가다가 이 라인을 지나고요. 또 이 라인을 지나서 이렇게 세 번째 라인에 갑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는데 얘가 연속적으로 여기 절점 있죠? 절점이 쭉 가요. 쭉 가서 두 번째 있는 프로파일에 화살표 지점을 연결을 하고요. 여기를 또 통과해서 세 번째 지점에 여기 이쪽까지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보시면 패치가 하나 보일 거예요. 요 두 번째 패치가 어디를 따라가느냐, 쭉 따라가서 이 정도에서 지나가고요. 그리고 요걸 따라서 그 다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끼리 먼저 라인을 연결하고 그 다음 좀 지나서 두 번째 패치에서 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치에서 연결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엄청나게 꾸려있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 툴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다른 그 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결과 아예 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결과를 낼 수 없고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 막 오류 버튼 막 이제 사용자한테 온갖 욕이란 욕은 당합니다. 근데 이제 GW3D는 이런 거 일단 결과를 무조건 내요. 가능한 정말 치명적인 거 아니면은 야, 쓸지 안 쓸지는 네가 결정하고 나는 일단 네가 준 걸로 그냥 만들어 줄게. 이제 요런 주의가 좀 있어요. 좀 가끔 보면 좀 변태 같은 좀 성향이 있습니다. 다시 로프트를 사용을 하고요. 자, 위치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방향을. 네. 난 이쪽 방향,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 다른 커브랑 붙일 거야. 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찍어 볼게요. 찍고 두 번째 걸 찍으려니까 어떻게 하죠? 네, 곡선 목록 삽입을 누르면 여러 개의 커브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세트로 묶어서 이제 하나로 만들어 줄 수 있죠. 하나 클릭하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야, 네 개 니들은 하나야 라고 세팅을 합니다. 예. 2018 버전에서는 요거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현재 명령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이럴 때는 와이어프레임 탭에 가셔서 곡선 목록을 먼저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얘를 세트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얘가 마치 하나의 스케치처럼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편의상 블랭크를 시켜줄게요. 동일한 공간상에 지금 두 개의 라인이 지금 이제 겹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형상에 가서 로프트 명령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내가 화살표 최소한 요 시작점과 시작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경계에서 어디를 연결을 할 건지는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화살표의 방향은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적절하게 놓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방향은 두 개 다 동일합니다. 근데 시작점이 약간 비틀어져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런 비틀어진 솔리드가 만들어지네요. 로프트 우클릭해서 재정의 버튼을 누르고 자 얘는 중간에 가이드 커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경계 구속 바운더리 컨스트레인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작이 접선이다, 곡률이다, 없다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후 외제할 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형상 제어 보시면은 자동 버튼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화면에서 자동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때요? 지금 이제 원의 사사분면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각형의 이제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직 여기에 이제 정의를 안 해놨네요. 추가 요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정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추가 버튼 하나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추가를 하나 누르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수정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을 이렇게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버튼을 하나 또 눌러요. 이렇게 추가, 그 다음에 추가, 확인 버튼 눌러주고 얘를 지금 이동을 시켰죠. 자연스럽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정 버튼을 눌러서 조금 더 매끄럽게 이제 가장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어떤 가이드 할 만한 이제 지점을 이렇게 미리 선택을 해 두시면은 훨씬 더 원하는 제어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좀 비틀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프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 쭉 연결하고 이쪽 방향으로 마지막에 이쪽 쭉 연결합니다. 프로그램이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타고 가는 화면을 이제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서피스가 되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로프트를 눌러서 이제 화살표의 방향을 반대로 했어요. 방향에 따라서 탑 서피스와 보텀 서피스가 정해졌습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프트 사용해서 프로파일 눌러주려고 하니까 하나씩 밖에 선택 안되죠. 엣지라서. 그래서 곡선 목록 삽입해서 니들 한 묶음에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연결 제한은 여기서 뭐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균등한 배율로 라인 길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렇게 가고요. 자, 근데 이제 옆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이제 경계 구속이 있죠. 얘가 보면 이쪽과 이쪽이 썩 그렇게 뭐 지금도, 아니 근데 뭐 거의 그냥 매끄러운 상태로 이제 눈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보시면 양쪽이, 왜 이게 지금 접선으로 처음부터 돼 있네요. 없음으로 만약에 놓게 되면은 그냥 직선이 됩니다. 옆에 주인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접선으로 놓으면 시작과 끝을 그냥 자동으로 세팅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없음으로 놓고 나는 시작 부위는 접선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중치를 부여를 하면은 텐션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마치 막 안 보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손으로 이렇게 쭉 당겨지는, 그리고 이쪽은 누가 당기는 놈은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당깁니다. 이렇게 쭉 당겨요. 네. 네, 이렇게 당기죠. 여기서도 막 당기려고 그러고 여기서도 막 당기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기는 부위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양쪽에서 딱 정중앙 부분은 이제 공률이 좀 심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제 사용자에 의해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조정을 해서 일부러 이제 이런 내측으로 이렇게 꺾이는, 뭐 병을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서피스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로프트 명령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커브 로프트, 요걸 한번 알아볼게요.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